오늘 기자회견문 그리고 또 그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제 목적은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할 일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준석 측은 이게 보기 3번이라는 거지 3등 세 번째가 아니라는 건데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자꾸 3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오늘 기자회견문 잘 안 읽어보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요지는 제가 막말을 해서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오늘 윤리위에다가 제소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3등이라는 말을 서로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준석의 수법은 논지를 다른 걸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정말 중요한 핵심을 피하고 다른 걸로 자꾸 이렇게 논란을 번지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시죠. 한 분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교훈이 이준석 제명입니다. 가장 큰 교훈은 당이 새로운 인물로 혁신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수반되어야 될 것이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동기가 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도층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들어보시면 기자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반면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자신만의 정치적인 그런 그 위상을 높이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후자는 있으면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말 어제 오늘 거치면서 많은 자괴감을 느꼈고, 지금까지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그 많은 댓글로 저한테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사과해달라는 말이 많았음에도 아니다, 아직도 잘할 수 있다, 아직도 1년 반밖에 안 지났다, 남은 3년 반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도 왜 그 민심과 싸우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네. 아까 기자회견 중에 많이 울먹거리셨고 질문도 좀 들어오고 계시는데 어떤 신경이 담겨 있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안보 정세 속에서 외교적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있어서 저는 좋은 성과가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어려운 환경인 만큼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한 노력까지 하셨던 것을 좀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했던 것들, 적어도 최상병 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상징 자산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그 상징 자산을 왜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서희초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동네에 공무원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예전 선거들에 비해서 의외로 표가 잘 나왔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래도 공무원을 26년 동안 하셨던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의 어려운 처우 같은 것들을 잘 알고 계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어디선가는 교사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왜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지 않는 겁니까? 이러려고 집권했나? 그 질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이 반성을 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혹시 탈당하실 생각도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거취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책임이 있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보수 정권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기자회견하는 것이지, 어제 오늘 사이에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강연에서 많이 인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 보수가 매번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게 백선엽 장군의 군인 정신이라고 한다면은, 백선엽 전 장군이 낙동강에서 있었던 다부동 전투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라고 했던 게 백선엽 장군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으면 다시 앞으로 백선엽 장군의 이름을 담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백선엽 장군은 권총을 들고 장군이 맨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러섰으면 쏘라는 것이겠죠. 예. 그 자세로 가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리더입니까? 직위가 높다고 리더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살 거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보수정당에서 백선엽 장군 이야기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그 내부 총질을 고려하면서 윤리위 제소 진행하신 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방금 관련된 질문인데 반면에 정치평론가들이 민심 분석하고 나서 이준석 데려오면 총선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 대해서 저는 오늘 기자회견으로 이준석을 데려오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당내에서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내부적으로 해결된다는 시선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실명을 걸고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만 전 정치인으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저에 대한 많은 비난과 공격들을 당 익명 핵심 관계자 이렇게 해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냥 모리들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무슨 말을 한 것이 내부 총질인지 자신있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2기 지도부 인선이 발표된 날에 국회를 찾아오셔서 회견을 하신 건데 결정적인 배경은 결국 어제 의총 내용이었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의원총회에서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대통령께 진정성을 가지고 요구를 할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면 저는 원래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개별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의원총회 총리로서 저는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총회의 총리는커녕 개별 의원의 발언은커녕 오늘 아침부터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은 한 이틀 자고 일어나니까 살만한가 봅니다. 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네. 대통령께서 바뀌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선거 중독자입니다. 선거 맨날 고민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지금의 정책 기조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시고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김기현 대표한테 그렇게 하자고 조언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 않는 게 어떡합니까? 네. 그리고 정말 마음 아픕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디선가 또 저에게 비난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왜 이 얘기를 하는 의원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까? 네. 여기서 그만두지 마시고 다들 1년 전에, 1년 반 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각자 지역구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당원 가입을 신청했을 때 내가 뭐 하고지도 않았는데 왜 젊은 사람 당원 왔을까? 보수 정당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마지막이 되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